여러분께서는 지금 경제학자 곽수종이 보는 새로운 시사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지금 더불어민주당 정당발전위원회 장경태 위원 그리고 바른정당의 이준석 노원병 당협위원장과 두 분과 함께 말씀 나누는데요. 이 아동수당 문제가 되고 이야기를 나눴고 이제 무상급식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 요것만 하고 바로 지하철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무상급식 이거는 어떻게 지금 두 분께서는 보고 계십니까? 사실 무상급식은 아무래도 복지 문제인데요. 복지는 네. 투자이자 권리 아니겠습니까? 결국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국민이자 주권자라면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서비스를 누릴 권리가 있는 거고요. 또 그것이 바로 국가의 존재 이유이자 지속 가능한 사회 번영을 위해 역할인데 네. 이 무상급식 같은 경우는 어찌되건 이 사회적 경제 체제가 보호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완하는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복지가 붕괴되면 사회를 유지하는 다양한 가치들이 함께 붕괴한다라는 생각으로 교육 문제 혹은 뭐 학생들의 영양 문제 이런 것들까지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책이었기 때문에 저는 고민할 필요 없이도 정말 보편적 복지가 당연히 적용돼야 되는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사실 그 교육이라는 거는 국민들이 받는 권리이기 때문에 네. 그 무상급식이 교육에 포함되느냐만 명확하게 하면은 논란이 네.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저도 그래서 무상급식은 교육에 포함되는 부분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논란은 이제 사실 그렇게 크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만 항상 현실성이고 이게 시기상조가 아니냐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던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초기에 이제 소득 분위별로 나눠서 지급하자라는 얘기도 있었고 했는데 지금은 대부분 이 논쟁은 이제 정리가 됐기 때문에 이거는 그 당시에도 솔직히 말하면 오세훈 시장이 그때 한참 싸울 때도 보면은 무상급식을 하자 말자의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50%에 대해서만 시행하고 나중에 확대할 것이냐 아니면은 그 당시에 전면 시행할 것이냐 이런 문제였는데 네. 정치적으로 이게 변질되어간 느낌이 약간 있습니다. 여기에 더 붙여서 예를 들어 제가 굳이 한번 상기시켜 드리자면요. 새누리당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한나라당의 새누리당 바꾸면서 그 당시에 이제 정강 정책을 바꿨는데 그 안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은 고교 무상화를 한다고 돼 있어요. 네, 근데 고교 무상화라는 거는 급식비도 포함할 뿐만 아니라 교복비 등등 모든 걸 포함합니다. 예, 수업료 등등. 예. 그렇기 때문에 의무화까지 아니면 무상화라 그러면은 다니는데 준비물 비용도 안 들고 이렇게 하겠다는 건데 그게 새누리당의 정강 정책이었기 때문에 다른 정당 같은 경우에도 그것과 차이를 찾기 힘들 겁니다. 새누리당이 이런 일에 적극적이었다는 걸 생각해 보면은. 그렇군요. 저는 정치적 변제라 말씀하셨는데 무상급식 할 때 가장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했던 사람이 오세훈 시장이었거든요. 저는 왜 사퇴한지 모르겠어요. 아직도 서울시장을. 그래요. 네, 무상급식 때문에 본인이 사퇴하셨잖아요. 근데 사실상 엄밀히 말해서 서울시교육청에서 담당하는 게 맞고 서울시장직을 걸 만한 사안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참 놀라웠습니다. 예, 그런 분이 또 한 분 계셨어요. 영국의 캐머런 총리라고 브렉시트를 할까 말까 표결에 붙이겠다 그래서 정치인들은 함부로 그렇게 약속하는 거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미래 세대를 위한 공론화가 필요한 주제입니다. 제가 이태원에서 6호선을 타면서 직접 목도했던 내용을 말씀을 간단히 드리면 올라가던 할머니 두 분과 내려오던 젊은이 두 사람이 부딪혔어요. 그러니까 부딪혔다는 게 이렇게 신체적으로 부딪혔다는 게 아니라 서로 길을 안 비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할머니 분들이 이 젊은 학생들을 보고 버릇없다라고 뭐라 하셨고 젊은 학생들은 그 말을 듣고 당신이 내 어머니다 되냐 내 할머니라도 되냐 그러면서 이제 막 부딪히는 모습이었거든요. 할머니를 심지어 때리기까지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장면을 제가 보고 이 미래 세대와 지금의 세대가 부딪히는 장면이 지하철에 어떤 해법이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65세 이상 지하철 무인 승차 비용 이게 문제다. 9호선 이야기를 하면서도 많은 분들이 지하철을 무료로 타고 계시기 때문에 적자가 쌓여가고 앞으로 이제 노인 인구가 많아질 거 아닙니까? 그죠?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이제 걱정인데 두 분 생각을 한번 무임 승차로 발생되는 손실이 어느 정도이고 이게 지금 오롯이 지자체 몫으로 가는 게 맞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한번 주시면 좋겠어요. 저는 근데 무임승차라고 이제 표현했지만 65세 이상의 어르신분들이 지하철 타는 시간대가 젊은 사람들이 타는 때랑 그렇게 겹치지 않습니다. 제가 지하철 종점에 살아서 제가 느끼는데 다 피해서 타고 다니십니다. 네, 그러시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다만 비용 문제 있어가지고 과연 이걸 그럼 유료화하면은 재정 부담이 재정이 이제 좀 좋아질 것이냐 지하철 재정이라고 했을 때 그것도 아니라고 보는 게 지하철을 타시고 이동하시는 분들 중에 이제 어르신들 대부분은 공짜니까 타는 거지 그게 아니면 또 안 탑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그 지점은 좀 제 생각에 좀 조심스럽게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고 오히려 지하철을 타면서 이제 밖에 좀 마실이라도 나가고 이러시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냥 건강이 더 좀 잘 지켜지는 그런 체력 유지되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저희가 이제 제가 상계동이니까 당구개혁 종점 아닙니까? 그렇죠. 종점에 있으면은 453. 한 10시쯤? 아침 10시쯤 되면 이제 막 이제 노인분들이 와가지고 앞에 장기판 펼치고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이분들은 왜 항상 이 시간에 오시나 했더니만은 오이도에서부터 거기까지 타고 오신 거예요. 그냥 그런데 한번 그렇게 마실 나가시는 그런 오신 분들이 꽤 있는데 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공짜가 아니면은 오이도에서 상계동까지 오시겠어요, 여기? 그렇죠. 버스 타도 2시간 넘을 텐데. 근데 혹시 마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저쪽 영남 쪽인 분 같아요. 근데 우리 장영태 의원, 네.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노인분들이 좋아하시는 장거리 무료 여행 구간이 어딘지 혹시 아세요? 2군데 있대요. 제 생각은 145선일 것 같은데요. 예. 경춘선하고 온양온천이지. 항상 이제 산과 바다가 연결되어 있는 선이 1호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인천과 도봉산, 그런 거. 천안까지 연결되어 있고요. 예, 천안까지도 가고. 그다음에 4호선으로. 경춘선, 춘천까지 가고 있고요. 경춘선도 무상으로 타요. 예, 무상으로 타십니다. 제가 65세가 안 돼봐서 모르겠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할아버지 할머님들 중에서도 좀 미안해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왜냐 그러면 젊은이들이 이렇게 힘들게 일하는데 당신들이 이렇게 그냥 타서 되느냐.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일부러 안 앉으시는 분도 계세요. 자리를 그냥 일부러 젊은이들 앉으라고. 또 그런 분이 계시나 하면 또 다른 분들은 응당 내가 어른인데 자리 내놔 이러는 분도 당연히 계시고 사람들 사는 세상이니까. 근데 이제 제가 아까 여쭤봤듯이 무임승차에 따라서 예산이 들어가니까 그렇죠. 이 부분이 이제 누가 메워야 되는 거예요. 중앙정부가 메워줘야 되느냐 아니면 지방정부가 메워줘야 되느냐. 그러니까 전국 도시철도공사에 따르면요. 지난해 노인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액이 5,543억 원이라고 했습니다. 한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보니까 손실액은 앞으로 더 눈덩이처럼 그렇겠죠. 불어날 텐데요. 예. 이대로 가다가 아마 경영난도 좀 더 가중될 것로 예상하면서 예. 사실 궁극적으로 이게 교통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 이런 지금 고민이 있는 거거든요. 결국 2065년에는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가 총 인구의 41%까지 달하면 사실상 이제 비용을 저희가 2배 이상 내야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과연 이제 이 비용으로만 우리가 이제 이것을 노인 무임승차를 이렇게 바라볼 것이냐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노인분들께서도 어찌되었건 노인 택배, 퀵 이런 거 이용해 보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아마 그렇죠. 그 지하철을 이용해서 대단히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또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거든요. 또 그분들에게는 생계수단에 유지하는 또 어떤 한 방편이 될 수 있고요. 그래서 한 연구 결과를 보니까요. 2016년 기준으로 해서 자살과 우울증, 교통사고, 또 의료비 절감 등에 따른 65세 이상 모임승차의 편익은 2,362억에 달한다라고 어떤 연구 결과가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령자가 급속히 늘고 있는 상황에서는 또 무임승차 제도로 노인의 이동권을 보장하면 이러한 의료비 절감이라든지 자살 및 우울증 감소 같은 사회경제적인 편익도 좀 많이 있다. 이렇게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맨날 가면 지하철 공사에서 붙여놓은 포스터 있잖아요. 보면은 노인 무임승차 때문에 5천억 손실난다. 아까 그 얘기. 그 계산이 정확히 아까 얘기 말했던 것처럼 돈을 올려도 다 탄다는 가정합니다. 그거는 지금 타시는 대로 그대로 탄다는 가정하는데 그 액수는 실제 유료화한다 해도 아마 상당수의 노인분들이 이동을 안 하실 거기 때문에 좀 수치가 다를 거라 좀 보고요. 저는 그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하철과 해외 지하철들이 비교해봤을 때 우리 지하철이 상당히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은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될 필요도 있다. 물론 안전에 관한 부분은 최소 이제 인력이 필요하겠지만은 나머지 부분들 제가 봤을 때는 관리에 이렇게 표현하기 그렇지만은 에스컬레이터 있는 지하철 전 세계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네. 화장실도 무료로 이용하고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 그런데 이제 하도 대심도로 이제 지하철을 짓다 보니까 최근에 지은 역사들 너무 깊기 때문에 에스컬레이터도 많이 운영하고 이러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상승하는데 이런 부분도 합리적으로 좀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에 공감하는 게 사실 손실 이분들이 이용을 그대로 했을 때 5,500억이지 사실 30% 이하로 떨어지게 자명하기 때문에 실제 손실액은 만약 무임승차 제도를 없앤다 할지라도 한 1,500억 정도 수준 아닐까 이런 예상을 해보거든요. 그러면 결국 이 무임승차에 따른 어떤 의료비 절감 등의 편익은 2,362억 정도니까 사실상 노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또 노인 경제를 지원하기 위한 대책으로는 괜찮다. 문제는 이 비용에 대해서 지자체가 과연 감당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거든요. 결국 그런데 이제 이 수도권의
정말 이 교통과 주거의 문제 같은 경우는 이 도시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결국 거점 개발 방식의 개발 정책을 펼쳤던 국가 차원의 문제이고요. 네. 또 정부가 지나치게 수도권 중심으로 편중하다 보니까 수도권의 교통과 환경 더욱 열악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노인에 대한 지원법, 소위 노인에 대한 노인복지법 같은 경우는 사실 서울시의회 등의 어떤 지방의회가 조례로 만든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국가 차원에서 법으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네. 국가 차원에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대중교통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네. 뭐 한 사람 더 타는 데에서 수용 비용이 발생하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 정해진 노선을 따라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 지금 오히려 이제 노인분들께 약간 아쉬운 점이, 노인분들이 아쉬워하는 점이 있다면은 버스가 무상화가 안 돼 있어요, 지금 보면은.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그런 부분도 좀 고려해야 되지 않나. 아까 말했듯이 연계교통수단은 지금 무료가 아니기 때문에 네.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 어차피 환승하면 한쪽은 무료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지금 이제 지하철에만 지금 무료를 적용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 마을버스나 버스에도 이제 이런 부분을 좀 검토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지금 이준석 의원이 사실은 제가 핵심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걸 딱 말씀을 하셨어요. 뭐냐면 사람이 더 타고 덜 탄다고 해서 이 운영비가 더 늘어나고 줄어드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이미 그거는 고정비용으로 딱 존재를 하는 거기 때문에 노인 인구가 많이 늘어나서 오히려 그분들이 탄다고 해서 이게 운영비가 뭐 크게 늘어났다라고 하는 말이 그렇죠. 마치 노인분들에게 모든 것을 다 떠넘기는 형태가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방향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게 제가 알기로는 1980년도에 처음 생겼거든요. 노인 무인이게. 그때 노인 인구가 제가 알기로는 한 4% 고작 안 됐을 거예요. 4% 안 됐어요. 지금 근데 아까 우리 장영태 의원이 말씀하셨다시피 2025년이 되면 25%가 된단 말이에요. 20% 이상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 상황에서 노인 인구에게 모든 것이 다 노인 인구가 늘어나니까 앞으로 지하철도 재정적자가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느냐. 아니면 우리 사회가 좀 더 다변화되고 많이 이야기된 지하철 공사도 많이 해야 되고 여기에 따른 운영 비용이 많이 들 것이냐. 이거를 본질적인 문제를 봐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어떻게 보십니까? 본질적인 문제는. 아무래도 이제 그 지하철, 이 대중교통에 대한 인식이 좀 더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 수도권 과밀화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교통과 주거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면요. 과연 그러면 이 교통비에 대해서 이동권에 대해서 어떻게 얼만큼 비용을 책정할 것인가. 그렇죠. 사실 뭐 예를 들면 전면 무상화할 수도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네. 뭐 그렇게 하면서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뭐 방법들도 찾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패러다임의 변화가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노인 네. 무임승차 같은 경우는 이 제도 자체를 지방정부에 떠밀지 말고 국가가 좀 더 책임을 지면서 다만 이 적용하는 방식에 대해서 예를 들면 뭐 은퇴 후 5년 후부터 적용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 방식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일괄적으로 65세에서 적용하는 방식보다는 네. 뭐 아마 67세로 늘린다고 하면 아마 또 이 혜택을 받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나 내년이면 바로 받아야 되는데 이제 못 받아 이렇게 소외감도 느끼실 수 있으니 네. 당분간은 한시적으로 국가가 좀 정부가 중앙정부가 나서서 좀 이 문제를 비용을 좀 지원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저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중교통이 항상 문제되는 게 뭐냐면 저는 해외에 비교해 봤을 때 우리나라는 정기권이 상당히 발달을 안 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지하철 정기권만 있고 뭐 버스 같은 경우는 정기권이 없는데 보통 대중교통이 공용화 또는 준공용화된 다른 도시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통합된 정기권을 이용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분산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네. 버스 탈 사람들은 버스 타고 지하철 타는 지하철 타고 이게 돼야 되는데 지금은 노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이 공짜니까 글로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산 효과를 위해서라도 제 생각에는 뭐 그런 노인에 대한 혜택을 늘리는 거 중요하고 또 일반 대중에게도 보면은 지금 지하철 정기권이 아주 혜택이 좋은 편입니다. 다만 버스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네. 지하철로 오히려 사람들이 집중되는 효과도 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 버스도 준공영제를 하고 있고 지금 지하철 같은 경우는 서울에서는 뭐 어차피 60회권이 있죠.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통합된 어떤 정기권 같은 것들도 만들어야지 이 대중교통 정책이 좀 효율화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제가 어떤 지인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일본 지하철은 노인들에게 그 무료 승차를 하지 않는 걸로 제가 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본에서 같은 경우에 노인분들에게도 돈을 어느 정도 받는 걸로 제가 그렇게 이해를 했고 우리나라도 노인분들에게는 능력이 되시는 분들에게는 이거는 아까 이제 선택적 복지냐 보편적 복지냐 말씀을 했을 때 전부 다 그냥 뭐 다 무료를 해드릴 것 같으면 다 무료를 해드리는 게 맞는데 그중에서는 능력이 되시는 분도 계시는데 기초연금을 받는 분들 말고 다른 분들한테까지 무료로 해준다는 것은 이건 조금 재정 적자 참여에 좀 고민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지적도 있단 말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글쎄요. 참 이게 정치하는 사람 입장에서 어려운 문제긴 근데 제 한데. 생각에는 뭐
그런 정도의 부담을 하실 수 있는 분이면 대중교통 안 타신 분도 많으실 것 같고요. 또 네.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께서는 택시나 뭐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차를 이용하실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네. 자차 보유가 안 되는 분들이 대부분 다 또 대중교통 이용하실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지원 혜택을 줄이는 건 대단히 우리가 조심스럽게 또 접근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많이 나눌 때 지금 저 밖에서 저한테 정보를 주셨는데 고령자가 운전면허를 반납할 경우에 대중교통비 지원은 일본 같은 경우에 해준다 이렇게 돼 있네요. 그렇죠. 고령자가 몇 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아는 그 박성전 한은 총재. 예. 예, 께서는 아직도 운전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연세가 80 다 되셨는데도 운전을 아주 시약도 좋고 하니까 운전을 잘 하신단 말입니다. 이제 이런 분들은 지하철 같은 거를 이용 안 하시고 본인 직접 운전하시니까. 근데 이제 연세가 많고 이러면은 운전한다는 것 자체도 사실 도로에서 민폐가 될 수도 있단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듣다 보니까 빨리 자율주행차가 나오는 게 답일 것 같습니다. 시대가 물론 그렇게 바뀌겠지만 또 자율주행차 가지고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저희들이 지금 복지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이거를 국가가 부담을 해야 된다면 어느 정도 해야 되고 중앙정부가 해야 되느냐 지방정부가 해야 되느냐 이 문제에서 어느 게 하는 게 맞고 법적으로 따지면 노인 무임승차 같은 경우에 뭐 노인복지법 제26조에 따르면 중앙정부가 해야 된다 이런 말이 되는데 과연 중앙정부가 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좀 세분화해서 우리가 왜냐 그러면 장영태 의원이 지적하셨어요. 2025년이 되면 우리 초고령화 사회로 들어가요 이제. 이거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미리 좀 대책을 세워놔야 세대 간 갈등에 있어서 그 충돌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줄여놓을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지하철이라는 건 근데 5대 강역제만 있는 거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어차피 이건 중앙정부가 부담을 하는 것보다 지방정부가 부담을 하는 게 수익자 부담으로 가는 것이 옳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다만 아까 말했던 것처럼 노인복지에 대한 부분이 만약 인정되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최소한의 지원을 좀 할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 정도는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기초노령연금이라는 것도 사실 제가 이렇게 하기는 그렇지만 이것도 사실은 지역별로 생활비 수준도 참 다르고 뭐 여러 가지 사정이 다른데 지금 일률 지급하는 것도 사실 문제라고 지적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농촌에서 사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기초노령연금 받고 그냥 쓰시는데 문제가 없지만 또 도시에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 비용이 또 생기기 때문에 그거로 부족하다는 분들도 많아요 지금. 그래서 뭐 그런 거를 총합해가지고 아까 말했듯이 이거는 뭐 소득 수준에 따른 차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그런데 대신 이제 각자의 좀 비용이나 아니면 구조가 다른 것들도 감안해서 이제 좀 노령연금 체계를 가져가는 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는 일단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8대2고 사실 뭐 중앙정부 예산과 지방정부 예산 6대4 정도이기 때문에 현재 일정하게 국가가 걷어들이고 있는 세금이 워낙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으로 만든 손실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좀 책임을 지고 그러려고 법이 이제 국가 차원의 규정이기 때문에 법으로 규정된 것은 중앙정부가 좀 부담을 하고 지방 조례라든지 혹은 어떤 그 지방 공사에서 경영상의 이유로 손실금은 당연히 지방정부가 부담해야겠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역할 분담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공약도 그러셨고 지방의 어떤 분권화 자치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두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복지제도 문제를 지방 분권화로 실행을 하려고 그러면 결국 재정이 뒷받침돼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좀 갖고 계십니까? 민주당에서는? 지금 개헌특위에서도 그 부분을 자치분권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국세가 너무 이제 국세로 편중되어 있는 부분들을 지방세로 또 많이 이제 위임을 하고자 하고 또 이제 중앙정부 예산들을 지방정부로 위임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대부분 다 문제는 이제 조세법률주의를 어떻게 깰 것인가 이 고민도 있는 거죠. 결국 이 조세를 거두려면 국가가 국민에게 세금을 거두려면 법률이 정하는 기준에 의해서 걷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과연 지방의 조례로서 그러면 세금을 거둘 수 있게 얼만큼 위임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당론으로 채택된 건 없고 일단은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 예산안에 보니까 그 보건복지 예산 확충된 걸 보면 핵심이 그거예요. 선성장 후복지. 그리고 이 정책에서부터 복지와 성장의 조화를 이끌어내겠다. 이게 아마 이번 정부에서 지향하는 그런 바인 것 같은데 보육 부분에 보면 민간 가정 어린이집 추가 보육료 지원 계획 구체화 그리고 국공립 어린이집 원활한 설치 방안 모색이 있고 노인 부분에는 치매 안심센터 설치와 운영 관리 및 지역 여건별 지원 기준 검토. 그러니까 이제 지역 여건별 내용이 들어가 있네요 보니까. 그다음에 주택 부분에는 이제 공적 임대 사업 진행 재고 방안 뭐 이런 것들이 들어 있는데 결국은 이제 복지 정책 내용에서 딱 요 핵심이 방금 말씀드린 유아
노인 두 가지예요. 네. 일자리라든지 실업이라든지 다른 분야에 대한 어떤 복지 정책은 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일기 상태에서 여기에 관심을 갖고 있는 건지 아니면 앞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가 민주당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 이야기도 좀 듣고 싶네요. 일단 아동과 노인 수당에 대해서만 좀 이번에 포커싱된 측면이 있는데요. 네. 이번에 청년 수당도 3개월 동안 30만 원씩 지급되는 것들. 네.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한 확충. 그리고 또 치매 안심센터 국가 책임제가 이제 시행되지 않습니까? 결국 네. 치매에 걸린 노인 문제에 대해서 국가가 책임지겠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다각적으로 함께 검토되고 있기 때문에 네. 아동과 노인뿐만 아니라 젊은이와 또 창업기금도 이번에 중기부가 신설 부처지만 네. 예산이 상당히 증액된 상황으로 지금 뭐 예산안이 확정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네. 이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아마 종합대책이 제가 알기로 1월 정도에는 아마 발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일자리위원회에서도 이거를 준비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도 1월 정도에 좀 더 구체적인 묘안들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910번님, 지금 시대에 65세는 노인이라고 하기엔 너무 젊습니다. 연령 조정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체력적으로는 노인의 정의가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은 반대로 취업 여건은 갈수록 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경제적인 면을 살펴본다 그러면은 오히려 은퇴 연령이 빨라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물론 아까 청취자분들이 말씀한 것처럼 체력적인 부분을 볼 게 아니라 좀 경제적인 부분을 봐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일단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면 공무원 기준으로 해보면 뭐 5급 이상 공무원은 61세 그리고 6급 이하의 55세 정년인데요. 일본 같은 경우도 사실 일본이 아무리 고령화 사회라고 해도 일본 공무원 또한 60세가 정년입니다. 물론 이제 일본은 좀 다른 이유로 청년들이 너무 부족해서 지금 65세로 정년을 연장할 계획에 있는데 아직은 현행의 60세 정도로 정년을 유지하려고 하면 사실상 노인에 대한 정의를 65세로 아직까지는 인정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1635번님, 저는 64세입니다. 기초연금도 받는데 대중교통요금 정도는 내고 타야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젊은 세대를 위해 우리 기성세대도 양보할 줄 알아야 합니다. 8235번님, 무임승차 된다 안 된다를 논하기 전에 고령화 시대를 맞아 고령자를 위한 일자리 마련이 시급하지 않을까요? 진짜 복지는 일자리가 아닐까 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동안에 제가 아까 어제도 말씀을 드렸던 예산 내용을 지금 열어보고 국회 예산처에서 지적한 내용을 보고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미비점 보완 및 개선 방안 필요 이렇게 해서 지금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산업은 노인들에게 일자리 등 다양한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산업으로 2017년 추경에 1,116억 증액된 6,348억 편성되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 각 구청에 가셔서 노인 일자리 뭐로 돼 있냐고 물어보시면 이제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이게 우리나라의 행정의 문제가 아닌가 싶거든요. 두 분께서 좀 해결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자, 오늘 더불어민주당 정당발전위원회 장경태 의원과 바른정당 이준석 노원병 당협위원장과 함께 아동수당 문제 그리고 지하철 노인 요금 문제에 대해서 말씀 나눠봤습니다만 결국 핵심은 보편적 복지냐 선택적 복지냐 이게 아마 핵심이었고 본질이었지 않나 싶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당발전위원회 장경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바른정당 이준석 노원병 당협위원장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고 보니까 저도 10년만 있으면 노인 되네요. YTN 뉴스 FM 뉴스 정면승부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곽수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